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덜 되는 것 같고, 잠도 예전처럼 개운하게 못 자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런 변화, 단순히 나이 탓일 수도 있지만, 비타민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은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음식으로 매일 보충해줘야만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이 훨씬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결핍이 진행되면서 면역력 저하, 만성피로, 피부 트러블, 우울감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중심으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정보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멍이 잘 들어요. 입안이 헐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집니다. 밤에 잘 안 보여서 걷기조차 불안해요. 이런 증상들,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잇몸 출혈과 멍입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생긴다면 비타민C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혈관이 쉽게 손상되죠. 둘째, 얼굴이 창백해지고 빈혈 증상이 생깁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철결핍성 빈혈도 있지만 비타민 B6, B12, 엽산이 부족해도 비슷한 빈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 위 수술을 받은 분들은 이런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잘 생깁니다. 셋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심해집니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경우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달걀 흰자를 자주 먹는 분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우울감, 불면,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정서 안정과 수면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햇볕을 잘 쬐지 못하는 분들,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다섯째, 입안 염증과 피부 거칠어짐입니다. 입꼬리가 잘 터지고 구내염이 자주 생기며 피부가 푸석해진다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일수록 비타민 B군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더 자주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밤에 잘 안 보이고 야맹증이 생깁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계단이나 골목길이 무섭고 시야가 흐릿하다면 비타민 A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 눈의 망막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부족하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증상은 대부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비타민 결핍이라면 식습관과 영양 보충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잇몸, 머리카락, 기분, 잠, 피부, 시력까지. 이 6가지 증상이 반복된다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과 청소년 모두 결핍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80%, 65세 이상 노인의 약 75%가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거나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출도 줄고 마스크 생활이 길어지면서 햇볕을 쬐는 시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서서히 저장량이 바닥나고 결국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죠. 가장 놀라운 건 비타민 D가 부족한 시기가 겨울이 아니라 바로 봄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여름과 가을 동안 햇볕을 받아 비타민 D를 몸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그 저장분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봄이 오면 오히려 가장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거나 감기, 관절통, 우울감, 수면장애 등이 더 심해진다면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면역 기능, 기분 조절, 그리고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26나노그램 이상인 여성은 20나노그램 이하인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 연구팀은 5년간 추적 조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31% 증가, 충분한 사람은 22% 감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암세포 성장 억제, 세포 분화 조절, 면역 조절 기능을 통해 전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피 검사를 하면 23시간 내에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30나노그램 이상이면 정상, 50, 60 정도면 가장 이상적인 수준입니다. 30 미만이라면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햇볕을 자주 못 쬐거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이라면 하루 1000IU 정도는 기본적으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주사로 맞거나 알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주사는 보통 20만 IU 또는 30만 IU짜리가 있으며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매일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만약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비타민 D 수치가 10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라면 더 자주 맞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속에 과도하게 쌓일 경우 고칼슘 혈증,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수치를 체크하며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1000에서 2000IU 정도가 권장되며 특별한 경우라도 5000IU 이상은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식품으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표고버섯, 계란 노른자 등에 많이 들어있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또 햇볕을 쬐지 않으면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햇볕, 음식, 보충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부족한 생명 비타민입니다. 레몬을 먹은 병사만 살아남았다. 비타민C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18세기 영국 해군의 괴혈병 사례입니다. 당시 수개월 항해를 떠난 병사들은 음식은 충분히 먹고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지 않다가 결국 감염과 출혈로 사망하곤 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비타민C 부족. 레몬과 오렌지를 먹은 병사들만 건강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비타민C가 단순한 감기 예방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비타민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용성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몸속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외부에서 꾸준히 섭취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강력한 항산화 기능입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 A, 셀레늄과 함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 당뇨, 치매, 동맥경화, 아토피, 관절염 등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가 변형되는 것을 막고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 예방 효과는 물론 감염 후 회복 속도도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셋째,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피부 속 콜라겐은 노화를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늘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혈관이 약해지며 잇몸 출혈이나 멍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은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분 안정과 수면 조절에도 관련 있습니다. 비타민C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트립토판의 합성에 관여해 우울감과 불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대사를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수십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기능 비타민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권장량은 하루 100mg 내외지만 이는 단지 괴혈병을 막는 최소량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1000mg에서 3000mg까지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 자주 피로를 느끼는 분은 하루 3000mg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비타민C는 8시간 내로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 2에서 3회로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00mg을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1000mg씩 나누어 먹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 먹으면 음식물 속 발암물질 생성을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품으로 비타민C를 보충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식재료는 붉은 피망입니다. 100g당 무려 191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레몬이나 귤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그 외에도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키위, 감귤 등에 많지만 매일 충분한 양을 챙기기 어려운 분이라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최근에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정맥 주사하는 메가도스 요법도 암치료 보조 요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 216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은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재발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엔 주사보다는 알약이나 가루 형태의 비타민C를 식후에 나누어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설사나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복용량을 줄이거나 횟수를 나눠서 조절하면 됩니다. 또 결석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과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방패이자 노화와 질병을 늦추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일 먹는 한 알의 습관이 당신의 10년 뒤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남은 양은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커피, 술, 담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수용성 비타민 소모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해당하며 몸속 지방 조직에 저장되기 때문에 매일 먹지 않아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지용성 비타민은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몸속에 축적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고칼슘 혈증,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검사 결과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혈중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처럼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수용성 비타민은 매일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기본이고 비타민 A, D, E, K처럼 지방에 저장되는 지용성 비타민은 섭취량을 조절하며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일부 비타민을 장내 세균이 직접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등은 장내 유익균이 일정 부분 합성해줍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비타민들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장기 복용한 경우나 장 건강이 약한 분들은 이 비타민들도 따로 보충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타민은 단순히 보조제가 아닙니다. 그 성질을 알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먹어야 정말로 약이 되는 영양소가 됩니다. 합성 비타민은 화학약품이니까 몸에 안 좋다. 천연 비타민만 먹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고를 때 이런 질문부터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연이냐 합성이냐보다 중요한 건 성분의 순도와 함량입니다. 비타민 C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비타민 C는 옥수수나 감자 전분 등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생합성 제품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했다는 건 오래전 얘기고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C는 안전성과 기능이 입증된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그렇다면 천연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과일이나 채소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비타민이 천연입니다. 문제는 이런 천연 비타민을 추출하려면 딸기를 한 박스, 레몬을 수십 개 먹어야 겨우 1g 정도의 비타민 C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품에 쓰이는 천연 유래 성분은 사실상 효과 면에서 합성 비타민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함량은 적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굳이 천연 비타민에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루보다 정제가 낫다, 정제보다 드링크가 낫다고 하시지만 복용 방식보다는 꾸준히 식사 직후에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속이 약한 분들은 가루 형태보다는 코팅된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분은 드링크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을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가격이나 광고보다 내 몸의 필요를 먼저 살펴보세요. 비타민을 효과적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그저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나 D처럼
복용량과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복용 시간입니다. 비타민C나 B군처럼 수용성 비타민은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 생기기 쉽고 음식물과 함께 먹을 경우 흡수율도 더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C는 식사 직후 먹으면 위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복용 횟수입니다. 비타민C처럼 8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되는 영양소는 하루 2에서 3회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00mg을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각각 1000mg씩 복용하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C는 하루 1000mg 이상이 권장됩니다. 흡연자, 음주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최대 3000mg까지 복용해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엔 천천히 증량하며 몸의 반응을 보아가며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 D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하루 1000IU에서 최대 5000IU까지 복용할 수 있으며 주사제의 경우 2에서 3개월 간격으로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점검해야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결석 위험이 걱정되는 분들은 비타민C를 먹을 때 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결석 생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중성 비타민C 제품은 산 성분을 줄여 속쓰림은 덜할 수 있지만 항산화 기능이 낮아 효과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산 성분이 살아있는 비타민C를 식사 후에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약과의 간섭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이뇨제나 특정 항생제는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의 배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영양제는 한 번에 많이보다 꾸준히 조금씩이 기본입니다. 몸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은 용량을 조심해야 하고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은 매일 보충해줘야 하며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용 전 꼭 기억하세요. 비타민은 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건강의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병원 치료보다 미리미리 보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입맛이 줄고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며 소화와 흡수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곧 비타민 결핍으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부족이 쌓이고 면역력 저하, 피로, 우울감, 질병 위험 증가 같은 문제들이 하나둘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비타민으로 보충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다룬 비타민 D와 C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부족하고 가장 널리 필요한 필수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지 않으면 합성되지 않으며 골다공증, 우울증, 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면역력, 콜라겐 생성, 철분 흡수 등 우리 몸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챙기되 입안 염증, 탈모, 우울감, 시력 저하 등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비오틴, 엽산, 비타민 B군 등도 필요에 따라 보충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올바르게 내 몸에 맞게 먹는 습관입니다. 비타민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알 식후 비타민 챙기며 10년 뒤
내 몸을 바꾸는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